보시죠. 아이고.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1차 방정식은 우선 문장형 문제예요. 그리고 문장형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실생활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딱 놓였을 때 그때 내가 이것을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뭘 구하는지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1차 방정식을 세우시고 가장 중요하죠. 1차 방정식을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뭐 해서 몇 명입니까? 라는 문제가 됐어. 그래서 얘를 x를 잡아야 되는구나. x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방정식을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했어. 그랬는데 x가 3.2가 나온 거야. 이러면 될까?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완전히 그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되는 거 아니야. 3명과 0.2명을 잘라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장애인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겠지. 내가 식을 잘못 세웠던가? 아니면 중간에 계산을 실수했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저랑은 오늘은 식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만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식에 대한 해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실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좀 이따 여러분한테 풀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보시죠. 그대로 봅시다.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가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크다. 잘 봐. 어떤 수를 x라고 한번 잡아보자. x에다가 5배를 했어. 그 다음에 3을 뺀 거야. 그 숫자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얘가 주어잖아. 그치? 그 숫자는 그 어떤 수의 2배보다 아주나 9만큼 크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5x-3은 2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직접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연속한 두 짝수의 합이 26이래. 그러면 한 수를 제가 x라고 잡는다면 잘 봐봐. 연속하는 두 짝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2, 4, 6, 8, 10 이런 숫자가 있는데 얼마씩 숫자가 커지고 있어? 2씩 커지고 있는 거야. 반대로 또는 2씩 줄어들고 있는 거고. 따라서 연속한 두 짝수를 한 수를 x라고 잡는다면 또 다른 수는 뭐라고 잡아야 돼? x 플러스 2라고 잡아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그 숫자의 합이 26이니까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 거냐면 x와 x 플러스 1을 더하면 그 값이 얼마? 26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마찬가지 이 식을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x가 3이 나와. 맞는 걸까? 아니야. 우린 짝수라 했으니까 반드시 짝수가 나와야 되는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식을 잘못 세웠던가 아니면 계산을 잘못했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번엔 연속하는 수의 자연수합이야. 봐봐. 3, 4, 5, 6, 7, 8, 9, 1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래? 이렇게 다 어떤 특징이 있어? 일씩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수를 내가 x라고 잡는다면 또 다른 수는 x 플러스 1이고 또 다른 수는 x 플러스 2인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그 숫자들을 다 더했더니 39가 됐대. 그렇다면 이제 동류한 계산해보자. x니까 3x고 1 더하기니까 얼마야? 3은 얼마야? 39. 따라서 3x는 얼마야? 36. 따라서 x값 얼마니? 12가 되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정답은 뭐가 돼야 돼?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 x는 12 이렇게 적어도 안 되고
x는 12, 13, 14 이렇게 적어도 안 돼? x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문제 채점해 주시는 사람은 내가 얘를 x를 뭘로 잡았는지 몰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12, 13, 14라고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답 적지 마. 다시 이번엔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 연속하는 세 자연수요? 어차피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1 작고 1 큰 수 아닙니까?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1 작고 1 큰 수 아닙니까? 그래?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럼 가운데 수를 x로 잡고 얘를 x 빼기 1, x 플러스 1로 잡아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얘는 세 자연수의 합이니까 x 마이너스 1과 x와 그리고 x 플러스 1을 더한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39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 소거가 됐을 테니까 3x는 얼마야? 39가 됐을 것이고 따라서 x 값은 얼마야? 12가 됐을 거라는 거야. 이해돼? 미안해. 13이죠. 13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정답은 어떻게 돼야 돼? 가운데 숫자 13이었겠죠? 13, 12, 14가 됐겠죠. 어차피 정답은 동일해. 그런데 미지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 알겠죠? 너희들이 봤을 땐 1번 빨간색이 좀 더 수월할까? 아니면 2번이 좀 더 수월할까? 1번이요. 개인적으로는 저의 취향은 전 2번입니다. 왜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깔끔하게 소거가 되다 보니까 이항시킬 게 없어. 그렇죠? 딱 3x로 끝나잖아. 여기는 한 다음에 다시 또 얘를 또 이항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1번 아니에요? 1번! 2번! 숫자가 저 그냥 이거 순서대로. 괜찮아? 그래도 뭐 각자 취향이야. 저는 1번이 마음에 드는데 그럼 1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야. 그냥 뭐 차은우가 잘생기냐 내가 잘생기냐 그냥 그런 의미인 거야. 다 비슷하지 않아? 제가 해가지고. 어차피 차은우 군대 갔대요. 하긴 차은우도 너희들이랑은 나이 차이가 꽤 있구나.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선망의 대상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너희들한테 잘생긴 또래 누구였어? 또래요? 뭐 한별이는 봤을 때 연예인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 연예인 중에 제일 잘생긴 저희 또래 중에요? 아니 뭐 너희 또래가 아니더라도 차은우랑은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은우가 제일 가까운. 그래? 아이돌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래. 너희들 중에서는 요즘 남학생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직 관심이 없을 텐가? 네. 그럼 너희는 뭐에 관심 있어 요즘? 자는 거예요. 당구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면 방학이니까 자야죠. 아무리 그래도 자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요. 보통 노인네들이 보통 그러는데 저도 오늘 밤에는 좀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노인이에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손이 봅시다. 봅시다. 2번에다가는 좀 별표 좀 쳐주시죠. 2번에 별표 좀 쳐주시고 중요합니다. 좀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저랑 같이 한번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지금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 알겠죠? 좀 이따가는 이거 완전히 커트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해서 식 세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지. 알겠죠? 지금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문제 유형을 우리가 같이 볼 거거든요, 오늘. 그런데 그거를 다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내가 놓여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들도 연속하는 세 짝수가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숫자 카드 놀이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숫자 카드 놀이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잔수가 있는데 아무튼 숫자 카드를 가지고서 식 세운다. 그래서 2라는 숫자 카드와 1의 자리는 모르겠어. X라는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숫자가 이때 얘가 바로 처음수예요. 근데 옆에 있는 짝꿍이 와서 얘를 뒤집었어. 이렇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어. 알겠지? 바꿨더니 처음수 처음수보다 63만큼 커져야지 같아진대요. 이 숫자는 원래 수보다 처음수보다 63만큼 크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아? 우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예요. 괜찮을까요? 네. 그런데 이 숫자 카드의 크기는 한번 보세요. 2하고 예를 들어서 5가 있어. 우리가 25라고 했죠. 그렇죠? 2 더하기 5도 아니고 2 곱하기 5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얘는 2가 나타내는 실제 크기는 20이고요. 얘가 나타내는 실제 크기는 5인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10의 자리 숫자 카드에다가 10을 해야지 실제 크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얘의 실제 크기는 말이죠. 여기에 10배한 10x에다가 얘를 더한 값이에요. 여기다 10배 하면 20이고요. 더하기 x예요. 그 값이 63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이항시킵시다. 10x에다가 얘 넘어가시면 빼기 x가 됐을 것이고, 넘어오시면 83에서 2를 뺀 거죠. 그죠? 20, 63, 83에서 2를 뺀 거야. 맞죠? 따라서 9x는 얼마야? 81. 따라서 x 값은 얼마야? 9. 그래서 정답이 9라고 적으시면 망하는 거죠. 다 된 밥에 망하는 겁니다. x 값이 9는 맞아. 근데 정답은 뭐야? 29가 돼야죠. 처음 자연수가 뭐냐고 물어본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1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이번엔 10의 자리 숫자를 몰라. 1의 자리 숫자는 5인데 얘가 바로 처음수야. 알겠지? 그런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것도 누가 바꿔놨네? 바꾼 수는 처음수보다 27만큼 작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얘 실제 크기는 얼마야? 50 더하기 x는 얼마야? 10x 더하기 5에서 27을 뺀 것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얘를 좀 넘길까? 9x는 얘를 좀 넘긴 거야. 50에다가 빼기 5 더하기 27이 됐겠지? 얼마입니까? 9x는 마이너스 70. 얘가 45잖아. 그렇죠? 얼마입니까? 72. 괜찮아? 계산한 거야, 그냥 단순하게. 따라서 x 값이 얼마야? 8. 그렇다면 처음수는 뭐가 되는 거야? 8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해되셨으면 직접 이 페이지를 풀어보시면 돼요. 네. 근데 답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양심적으로 되지 말자. 네, 저 답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럼 이거 다 풀면 8문제는 기억할 수 있어. 뒤에 8문제 기억할 수 있어.
곰곰이 생각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식을 세울까를 연습하셔야 되는 거야. 저기 화면에 뭐라고 써있지? 이걸 보려고 하면 안 돼. 자기 뜻대로 지금 식을 세우셔야 돼. 알겠죠? 네. 안 지워놓으셨어요? 지워놓은 줄 알았다. 좀 이따가 정 모르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기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래요. 절대로 제가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하시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친구가 다 검사를 받으시면 바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 못한 부분들은 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다른 문제 용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잠깐 다시 보세요. 이제 그대로 내가 이제 구멍가게 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개에 800원짜리 하는 초콜릿이 있고요.
한 개에 600원 하는 사탕이 있는데 얘네를 총 20개를 샀대요. 그 다음에 13,000원을 지불했대. 이때 초콜릿 거 사탕은 몇 개씩 샀습니까?를 물어봤으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초콜릿 값이 있겠죠. 내가 초값이라고 할게. 초값에다가 사탕, 그치? 사탕을 샀을 거 아니야? 내가 사값이라고 할게. 초콜릿 값과 사탕 값을 더하면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야? 13,000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큰 식 하나 세웠어. 큰 등식 하나 세웠어. 이제 이 등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런데 몇 개 샀니? 그럼 내가 그냥 얘를 x개라고 할게. 그런데 총 몇 개를 샀대? 20개를 샀대잖아. 맞니? 그렇다면 사탕은 몇 개 있었을까? 총 20개를 산 거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 샀으면 얘는 10개 산 거야. 내가 얘를 만약에 2개 샀어. 그럼 얘는 몇 개 산 거야? 18개를 샀었어야 돼. 합하면 20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얘는 몇 개야? 20-x개여야 돼. 그럼 초콜릿 값은 얼마야? 800원짜리를 x개 샀대잖아? 800 곱하기 x. 사탕 값은 600원짜리를 20-x개래. 600 곱하기에 20-x개. 계산한 게 얼마라는 거야? 13,000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에서 x값을 구해주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x는 얼마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사탕이 몇 개, 초콜릿이 몇 개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번엔 내가 농구선수가 됐어. 2점짜리 슛이랑 3점짜리 슛을 합해서 총 19번을 성공시킨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전체 득점은 44득점이 됐대. 그렇다면 2점짜리 슛을 내가 x개를 넣었다고 생각해보면 3점짜리 슛은 마찬가지 19-x개를 넣었을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결론이 이거죠. 2점짜리로 넣은 총 점수랑 3점짜리로 만든 총 점수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44점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2점짜리로 만들 수 있는 점수 몇 점이었을까? 2점을 x번을 넣은 거 아니야? 맞니? 그렇다면 2점짜리로만 얻은 총 점수는 몇 점이야? 2 곱하기 x, 2x점이 됐겠죠. 맞아? 3점짜리는 19-x개를 넣었대. 그렇다면 3점짜리로 넣은 총 점수는 3 곱하기에 19-x.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44점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답은 뭐라고 적어? 2점짜리 몇 개, 3점짜리 몇 개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x는 얼마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2점짜리만 써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2점짜리만 적어도 되죠. 2점짜리만 적으셔야죠 또. 그렇죠. 다시 봅시다. 이번엔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세고 아들의 나이는 12세래. 딱 너희들 만났나 보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를 물어보면 항상 x년 후를 생각하는 거. 거기다 좀 적어놔. 몇 년 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x년 후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x년 후. 적으셨습니까? x년 후. 그럼 x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father은 x년 후에는 몇 살이실까? 48 플러스 그렇죠. 48 플러스 x세이신 거죠. 이해돼? x년 지났으니까 48x 아는 거 아니야? 습관처럼 곱하기 x 붙이면 큰일 나. 그러면 아버지는 한 3년 뒤면 막 120살 막 이래? 그럼 돌아가셔야 된다고? 곱하기 하는 거 아니야? 더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아빠가 나이 먹는데 아들은 가만히 있나? 아니지. son 아들도 나이를 먹어야 돼. 몇 살? 12 플러스 x살. 그랬는데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됐다라는 거죠. 이방 정식을 풀어달라는 뜻인가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x는 얼마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다시 둘레 길이가 20짜리 직사각형이 있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만큼 더 길 때 세로의 길이를 계산해 달래. 둘레의 길이가 20인 도형이 있는데 세로의 길이가 얼마니? 그런데 둘레가 20이래잖아? 그러면 가세를 더한 게 20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다? 10. 10. 가로 더하기 세로는 10이다. 짐작할 수 있겠어? 가로 2개, 세로 2개 했을 때 20 나왔으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10 나왔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가로와 세로를 이제 x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잖아? 세로가 x라고, 세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가로는 얼마일까? X 플러스 가로의 길이는 세로보다 2cm 더 길대. x 플러스일까? x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x 플러스 2. 가로는 세로보다 이만큼 더 크다.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x 플러스 2. 이해되니? 얘가 얼마다? 10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니? 또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요. 전 예를 봤는데요. 가로는 세로보다 2cm만큼 더 길다. 전 이걸 봤는데요. 그럴 수 있지. 그렇다면 이 친구는 가로를 x라고 잡았을 때, 미안해. 세로를 x라고 잡았을 때 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한 합이 10이라는 거잖아. 그럼 아까 전에 그 초콜릿 사탕 샀던 것처럼 얘랑 얘를 더한 게 10 나와야 돼. 근데 얘가 x래잖아. 그럼 얘 뭐였어야 돼? 10-x였어야 되지. 이해되니? 그렇다면 가로는 10-x인데 얘는 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식 세우는 건 달라지지만 결론은 동일해져. 알겠죠? 논리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봐봐. 위에 거는 뭐니? 가로 더하기 세로가 10이라는 것에 기준을 맞춰서 2차이 난다는 것을 이용해서 가로와 세로를 미지수로 잡아준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뭐니? 두 개의 차이가 2차이 난다는 것에 대한 등식을 만들어주고 두 수의 합이 10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x와 10-x로 변형시킨 후에 이 등식에다 대입한 거야. 알겠죠? 그냥 마치 느낌이 이거야. 내가 어딜 가는데 왼발 먼저 나갈 것이냐, 오른발 먼저 나갈 것이냐. 어차피 큰 차이는 없어. 똑같이 움직여지는 거야. 알겠죠? 다시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 더 짧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40cm일 때 둘레가 40이래.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만큼 더 줄었대. 알겠지? 이때 둘레 길이가 40이란 얘기는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였다는 거야? 20이었다는 거야. 20. 집중해야 돼. 알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는 가로를 x라고 잡는다면 세로는 뭐가 되는 거야? x-4가 되는 거지. 세로가 더 짧다고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 값이 얼마라고? 20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식을 정리해봐봐. 식을 정리해보자. 2x는 얼마야? 이항하시면 24. x는 얼마니? 12. 가로가 12라고. 그럼 세로는 얼마야? 4만큼 짧다 그랬으니까 8. 따라서 넓이는 얼마야? 96. 근데 여기 봐봐.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은 다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다 x로 잡았다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잡았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잡았다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뭘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아,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넓이를 x로 잡아야지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처럼 이런 문제 이론들을 여러 번 풀어봐서 경험치를 쌓아야 돼.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가로나 세로를 구할 수 있는데, 아, 그럼 넓이도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넘어가야 돼. 또는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가로나 세로의 길을 구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미쳐야 되는 거고. 이해돼? 그냥 기계처럼 뭐뭐를 구하시오. 그럼 이 새끼를 x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찬가지 한번 좀 풀어보시죠.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쉽기도 하고. 주인공이 되셔야 돼.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야. 교무실에서 말이야. 힘들게 공책을 들고 오셨어요. 너희들이 들고 왔어? 그래서 학생들에게 5권씩 줬어요. 그랬더니 내 수중에 2권이 남아. 알겠지? 그래서 아차 안 되겠다. 아, 내가 잘못 나눠줬나 보네. 그래서 다시 걷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권씩 나눠줬더니 또 이번 3권이 부족하네. 이런 현상을 겪은 거야. 그럼 학생이 도대체 몇 명일까? 가 궁금한 거야, 선생님. 그럼 다음 것도 딱 맞춰서 가져오면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공책을 들고 왔어. 학생 수를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렇다면 최초 5곳이 나눠졌어. X명에게. OX. 나누어진 공책 수는 몇 개야? OX개. 그런데 2권이 남았대. 그렇다면 공책 수는 나누어준 것과 남은 것이 되겠죠. OX 플러스 2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책 수야. 알겠지? 2번째. 아, 미안해. 야, 다시 내봐. 다시 걷었어. 이번엔 다시 6권씩 나눠줬대. 그렇다면 나눠줬어야 되는 공책 수는 몇 개야? 6권씩 X명한테 나눠줬으니까 6X만큼 나눠줬어야 돼. 그런데 몇 권이 부족하대? 몇 권이 부족하대? 3권이 부족하대. 그럼 내가 가져온 공책 수는 6X-3개인 거야. 그렇다면 중간에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았다면 여기는 5X 플러스 2와 6X-3은 어때? 똑같아야 돼. 얘가 바로 공책 수인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풀어볼까? 5x-6x는 -3, -2니까 마이너스 x는 얼마야? -5. 따라서 x 값은 얼마야? 5. x가 뭐였지? 학생수. 그렇다면 5명이었던 거고 학생수는 5명이었던 거고 내가 몇 권 가져온 거야? 25 더하기 2. 나는 27권을 가져왔던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되십니까? 다시 상황을 봐봐. 학생수가 X명이야. 이런 문제 나오면 학생수를 X명. 뭔가를 받는 사람 있죠? 받는 수를 기준으로 학생수를 X명. 그래서 5권씩 나눠줬어. 그랬더니 5X만큼 나눠줬을 거고 2권이 남았으니까 내가 가져온 공책수는 5X 플러스 2야. 그 다음에 다시 걷었어. 6권씩 나눠줬는데 제대로 받았다면 6X권만큼 나눠줬었을 텐데 3권이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학생은 2권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3권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3권이 부족했다는 말 대신에 마지막 학생은 3권을 받았다 라고 얘기도 똑같이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그쵸? 그럼 3권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럼 둘 다 공책수니까 같아야 된다. 이것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한다. 여기까지인 거야. 내가 지금 학교 선생님이 돼야 돼. 스스로가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야 돼 지금. 다시 이번엔 귤을 나누어준대. 귤을 나누어주는데 마찬가지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았대. 그렇다면 마찬가지 학생수를
x명이라고 한다면 4개씩 나누어줬어. 그럼 나눠준 줄의 개수는 몇 개야? 4x개. 근데 지금 내 주머니에 몇 개 남았대? 5개가 남았대. 알겠지? 이번엔 그래서 야 안되겠다 미안해 다시 걷어. 다시 걷었어. 이번엔 5개씩 나눠줬어. 더 많이 나눠준 거지. 그랬더니 나눠줬어야 될 귤의 개수는 몇 개냐면 5x개가 됐었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 학생이 몇 개 받은 거야? 하나 받은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몇 개 부족하다는 얘기야? 4개 부족하다는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얘나 내가 가져온 귤의 개수야. 변하지 않아. 둘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항하고 이번 얘가 이항해보자. 얘가 이항해보시면 5 더하기 4는 5x 마이너스 4x 얼마야? x는 9.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 수는 9명인 거고 귤의 개수는 여기다 9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36 더하기 5니까 41개가 바로 내가 가져온 귤의 개수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문제형 지금 다시 풀어봐. 두 문제 다. 풀어봐. 5번하고 5-1이요. 네. 제가 할게요. 빨리 마무리합시다. 1분 정도만 있다가 다시 다음 이제 유형 넘어갑니다. 진짜. 근데 학생들 거열하기 때문에 X는이라고 적어준다고요? 9명이라고 적어주고 이거 하시면 식 세우실 새로 세모를 식 세우시라고 이렇게 풀지 마시고 이 정도 괜찮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감줄이 글을 가려요. 네? 이 감줄이 글을 가려요. 쓸데없는. 내 생각에는 감기로 가만히 있는데 네가 거기다 글씨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다 여기다 쓸 수밖에. 감줄 피하고 쓸게요.
뭐해? 다 됐습니까? 우선 다 못한 친구들은 뒤에 남아서 다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엔 변화율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표를 우리가 실제로 그리진 않더라도 이대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봐봐. 항상 기준은 작년이 기준이에요. 항상 기준은 작년이 기준이다. 또는 어제가 기준이고요. 지난주가 기준이에요. 미래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봐봐. 작년엔 전체 학생은 700명인데 작년에 비해 여학생 수는 7%가 증가했고 남학생은 3%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9명이 증가했대. 작년에 여학생 수를 구하려고 한대. 그래서 작년에 여학생 수를 X라고 잡은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작년에 남학생은 몇 명이었을까?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었대 작년에? 작년에 몇 명이었대? 700 마이너스 700. 따라서 여학생 X면 남학생은? 맞아요. 700 마이너스 X명이 됐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올해의 변화량은 여학생은 7%가 증가했대. 여자의 변화량이 이만큼이야.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됐대? 3% 감소했대. 700 마이너스 X에 3%면 어느 정도야? 100분의 3이지. 이것만큼이 감소했대. 이해돼? 어차피 학교에는 전교생은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이야. 여학생 아니면 남학생인 거고. 뭐 강아지 이런 거 필요 없어. 개미수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치?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변화량을 따지면 걔가 바로 전체 변화량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 변화량이 몇 명이래? 9명이래. 이해돼? 얘는 몇 명 증가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아무튼 자연수 값일 거고 얘도 자연수 값일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됐겠지? 얘가 10명이 증가했다면 뭐 1명이 감소를 해서 9명이 변화가 생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식이 이렇게 세워지겠죠? 여학생의 변화량 100분의 7x 남학생의 변화량 100분의 3에 700 마이너스 x인데 이만큼 감소했대. 그랬더니 전체가 얼마래? 9명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방정식이 세워졌으면 이제 곱하기만 해주면 돼. 곱하기 100씩 합시다. 그죠? 부모의 최소 공배수가 100이니까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7x 3에 700 마이너스 x는 110 곱했으니까 9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7x 마이너스 2100 플러스 3x는 900. 이항해주시면 10x 그쵸? 10x에다 얘가 이항했겠죠? 얼마입니까? 3000. 따라서 x값은 얼마야? 300. 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작년에 여학생은 300명이었다는 얘기고 작년에 남학생은 400명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얼마 된 거야? 300.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 지금은 작년 구하라 그랬었지. 문제는 가끔 가다가 올해를 물어볼 때가 있어. 올해 여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를 물어볼 때가 있어. 그렇더라도 올해 여학생 수를 X로 잡는 게 아니라 뭘 X로 잡으라고? 작년. 알겠지? 그럼 올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작년에 300이라며. 그 다음에 300명에 7%가 늘었다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따로 더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학생 수를 물어본다면 321명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증가량, 변화량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기준은 미지수는 작년 거, 지난주 거, 지난달 거, 어제 거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올해 거, 오늘 거, 이번 주 거는 따로 계산한다. 알겠죠? 밑에 것도 식 한번 세워볼게요. 봐봐. 마찬가지 표는 그리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남자, 여자가 있는데 작년이 기준이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얘를 X라고 잡는다면 작년이 900명이었으니까 얘는 900-X명이었을 거야. 알겠지? 그런데 변화량은 얼마래? 남자의 변화량은 X의 100분의 4만큼 커졌고 여학생은 900-X의 100분의 8만큼 줄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남자의 변화량과 여자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보면 전체 변화량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 변화량이 몇 명이래? 15명이 감소했대. 그럼 변화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씩 해주시면 4x 마이너스 8에 900-x는 100씩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500. 4x 마이너스 7200에 플러스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00. 식 정리해주시면 5x는 마이너스 7200이 더해지겠죠?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7200이 됐을 테니까 얼마? 5700? 맞나요? 5700.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120 1240명? 선생님, 저 네?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저 가로를 풀 때, 네. 마이너스 8을 900에 곱했는데. 오, 미쳤나봐. 여길 계산 안 했네. 쏘리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7200이 얼마입니까? 계산하시면? 플러스 8x죠. 내가 이걸 계산 안 했어. 그렇다면 계산하시면 12x는 얼마니? 아까 얼마였지? 5700이었나요? 따라서 x는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올까? 실제 계산해야 돼. 얼마? 48? 470. 90이고 얼마? 470. 7이 14 84고 65 60 0 됐네. x는 얼마야? 475 475명. 이해돼? 근데 만약에 올해의 남학생은 몇 명입니까?를 물어보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475에다가 475 곱하기 100분의 4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 주셔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풀어보시죠. 우선은 여기까지 오늘 진도 나갈 거야.